사실 그냥 보나마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한 관계가 뭔지를 집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고 사회 속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가 건강한 거지?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어차피 다 깨져 있어. 어차피 무의미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람처럼 그냥 흘러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 살면서 그냥 즐기고 사는 거야. 뭐 그러려면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 좋은 관계를, 즉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런데 정말 아내와 아이들이 쪼지 않고 잠깐의 시간이라도 함께 있게 됐을 때 나를 그냥 정말 막내처럼 이렇게 잘 예뻐해 준다 그러면 이제 사랑받는 거죠, 이제. 저도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 네. 쪼지 않고 맞아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했다면 했으면 우리 이게 좀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10년 동안 거의 좀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갈궈서 될 일 같았으면요 됐을 거예요. 왜냐면 저만큼 많이 갈구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갈굼이에요. 그쵸. 완전히 그냥 사방을 다 공략을 하고 그냥 네. 핀포인트로 그냥 다 추려가지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기 때문에. 저녁이 안 끝났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또 저녁까지 가고. 그래서 오드리도 그 정도?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거죠. 어차피 안 될 거였단 말이지. 10년간. 그랬으면 제 입장에서 너무 그냥 생고생한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된다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예뻐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아내의 어린 시절을 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랑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데 또 너무 저런 게 당연한 거지. 그랬으면 나라도 사랑해주자, 좀 편안하게 놔두자.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아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조금씩 보여주자.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보여줬다면 텐데. 저 또한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랑을 나한테 주고 있으면 그때서 보였을 것 같아요. 더 일찍. 너무 나중에 이 사람이 저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쏟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행동보다 내가 너무 못되게 하고 제가 너무 무시를 하고 있었던 게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바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빨리 됐었으면 저도 되게 좋았을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악순환이었던 거죠. 계속. 저는 너무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대인 거죠. 그러니까 상처 치료도 대인 화상 치료도 하기 전에 또 뜨거운 물을 붓고 또 뜨거운 불을 계속 부으니까 정말 온몸이 다 벗겨지는 상황에서도 저라는 불을 껴안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 내가 떠나진 않았으니까. 만약 내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는 열정을 갖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딴짓은 안 하니까 뭐 그러면은 차라리 그 열정으로 내가 내 공부를 했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면서 대신 도려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곁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최소한 5년은 땡겨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5년은 그래도 5년은 갈 거라고. 네.
그게 제일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만 그건 있죠. 나는 무슨 에너지로 그러겠냐는 거죠. 오드리는 무슨 에너지로 그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우린 누가 사랑해 주냐는 거지.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아쉬운 쪽이 시작하고 더 어쨌든 더 에너지가 있는 쪽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있는 쪽이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남편분이 그 에너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에너지를 내고 또 그런 상황을 먼저 이 사람은 볼 수 있는 관찰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문제지 않아?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막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남편분도 그거를 내가 잘 안 보이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학교에 대한 얘기했을 때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다면서요. 아니 저도 여기서 막 얘기하면은 물음표가 이렇게 딱 아직까지 제가 소화도 안 됐고 그거에 대한 또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좀 무지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이건 이렇대 그러면 내가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 뭐 혹은 좀 더 다른 방향이었으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또 제시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그 맨 밑단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다른 문제를 덮어서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이게 부가 뭐라 그래야지? 부하가 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더 이상의 하고 싶지도 않고 이 맨 밑에 있는 건 벌써 다 까먹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또 왜 몰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도 그러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이해는 안 가는데 이해를 하려니. 네, 이해를 하려니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한번 얼마나 힘들까. 해보게 되네요. 아니 한편 엘리가 그랬었거든요. 엘리는 저 아니었으면 언스쿨링 안 했을 거예요. 별로 저는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네. 엘리는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냥 아이 태어나면 그냥 나처럼 그냥 자라는 거 아니야 좀. 학교에 보내고 뭐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계속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엘리가 그래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어쨌든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어쨌든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열정적이고 그렇다니까 그럼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 6년은 저도 적극적인 이 사람의 약간 팔로워처럼 이렇게 같이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 저도 이제 이렇게 뒤를 따라서 하는 거였지 이쪽이 거의 적극적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주 양육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또 하고 이제 여기도 제 2의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제 주 양육자는 여기 제이든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엘리가 이제 출퇴근을 해버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재택을 시킬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제가 해가지고 네. 재택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집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재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같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택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지 않아요. 한 화요일만 나가고 중간에 좀 뭐 미팅 있을 때 뭐 한 몇 시간 정도 외출하고 거의 대부분 저도 제이든과 함께 집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오드리가 이제 언스쿨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언스쿨링 특성상. 네, 없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분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해보세요.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사업 그죠? 예.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라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것 중에 그 모든 분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분야 중에도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 영역. 나는 좀 이제 사람을 내가 잘 읽는다면 어떤 인사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어쨌든 나의 어떤 포지션이 내가 만일 저런 회사를 다닌다면 나는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할 것 같아.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런 거라도 조금씩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역시 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밴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다가 어느 날 한번 딱 보여주는 거죠. 리서치 해놓은 거를. 뭐 이런.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야, 당신은 애 보랴 뭐하랴 그거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당신 일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이뻐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네? 남편한테 돈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되게 부탁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시간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좋은 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발 돈을 벌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 지지고 볶아도. 네. 그럼 정말 자기는 이제 육아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지 않다. 그냥 벌어라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망하기만 잘하고 있고 망하게. 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의 허무함을 좀 알았으면 네. 돈의 허무함을 몰라요. 정말 네. 다다익선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네. 돈이란 게 다다익선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수단으로서. 그죠. 네. 근데 네. 이런 전혀 몰라서 네. 그래서 사업을 써보다니까 네. 아 서포트하기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드리가 나가고 오드리가 그 회사를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남편분이 들어오시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그 맥락은 관심인 거죠 결국. 당신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당신이 정말 인생의 어떤 밸런스를 깨우치길 바라는 거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실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냐. 실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아 이거 그분은 이 유튜브 안 보실 테니까 예, 우리끼리의 전략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더라도 근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두 가지 다 밸런스 있게 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뭐 그렇다면은 내가 이만큼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도 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도 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얘기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또 아이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그러니까 물론 뭐 기껏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진짜 기저귀 가는 거 도와주고 밥 챙겨 먹이는 거 도와주고 이런 정말 기초 노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껍데기밖에 안 찾아요. 그래서 엄마만 찾죠. 예,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만 찾아요. 아직도 어쨌든 엄마한테 가서 뽀뽀하고 저한테 오지 이제 저한테 먼저 오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아이들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정말 대화가 전혀 안 될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랑 기저귀를 떼고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 구간이랑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10살 정확히는 애들이 10대가 되면서부터죠. 네. 말이 단순하게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리적 대화가 되는 순간부터 완전 육아가 다 틀려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앞에 육아는 그러니까 9살까지 육아는 솔직히 여차하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안 해도 되지 않나. 예. 그냥 정말로 일 열심히 하면서 아내만 사랑하면서 아이들은 가끔만 그냥 놀아줘도
아내가 잘 해주고 있다면, 잘 키워주고 있다면,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잘 해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9세까지는 엄마가 키워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엄마가 육아를 하고 남편은 뭐 일을 해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서로 부부 네. 사이가 좋다면. 왜냐면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음. 해주고 싶은데 애가 안 오니까 음. 나한테 와야 뭘 하지. 아무리 아빠가 잘해줘도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기 때는 아니 엄마가 없어야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쵸. 그 엄마가 계속 있다 그러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꾸 참견을 하는 게 되고 네. 결국은 저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다른 걸 뭔가 할 때나 적용이 되는 거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좀 허무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비즈니스적인 거에 대한 공부했던 거, 사람 심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뭐 책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등등 대화가 그냥 되니까.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그런 이제 어른들의 어떤 청소년 관람불가 쪽에 대한 거 19금에 대한 그것만 빼고 난 나머지는 아이랑 다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빠랑 대화하는 걸 또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체계가 잡힌 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애들이 크면서 그만큼 분명히 지금 새 아이가 이제 언스쿨링으로 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책이랑 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맞아요. 그만큼 일찍 머리가 트일 거예요. 예. 정말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어떤 일반 상식을 벗어난 어떤 특별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은 분명히 10대가 되면서 아빠랑 많은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때까지 오드리가 잘 아빠의 자리를 잘 보존해 주신다면 그때 아빠가 오라? 애들이 말이 통하네? 재밌어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8살이죠, 첫째. 9살, 7살. 9살, 9살, 7살, 3살. 네. 첫째랑은 이제 그죠. 조만간 좀 첫째랑은 근데 이제 첫째랑 지금까지 앞보로 형성이 이제 아빠랑은 잘안 많이 되어 안 되어 있다면 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근데 지금부터라도 오드리가 이제 그 역할을 잘 하면서 맞아요. 역시 아빠한테도 역할을 아까 이제 얘기한 게 나한테만 신경 써라고 역할을 했다면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아빠인데 그 아이들한테 신경 안 써.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게 제로가 될까요? 우선 제가 남편한테 육아를 맡기기 위해서 일요일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일부러 그래서 일요일날만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그래서 오롯이 보게 돼 있어요. 네. 강제로. 네,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를 주면 네, 진심으로 원하는 바는 정말 혼자 놀이 거예요. 네. 그런데 양심이 좀 찔리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육아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가 어쨌든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우리 이거 같이 할까? 우리 같이 물고기를 낚을까 해서 같이 물고기를 낚거나 뭘 캐거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라고요. 어찌 보면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나는 계속 용서하면서 계속 돌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엄청 사랑해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안 써요. 일부러만 사랑하나 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옆에서 오드리가 보시면 네,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데 방법을 진짜 모르는구나. 네. 사랑하는 게 귀찮아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 귀찮아하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귀찮게 하잖아요. 그렇죠. 응. 안 하고 싶어요. 음.
애들이 귀찮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진짜. 그 우리 상해 그 형 같은 경우도 기저귀 저기 애 잠깐만 엄마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와이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는 동안 아이 좀 잠깐만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를 내려갔다 오는 동안 진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팔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안녕하세요. 아직 안 오셨구나. 첫째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집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아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나 보면 애정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애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몰라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 자체가 아예 꽉 막힌 상태인 거죠. 정말 꽉 막힌 상태인 거죠. 솔직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 노력하는 거고 진짜 안타깝게 보는 거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다름의 영역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진 않아요. 틀린 거죠. 분명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품어줄게인 거지.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분명히. 맞아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어쩌겠어요 근데 잘못 배운 걸. 어쩌겠어요 오드리가 그런 사람하고 짜장면을 먹어버린 걸. 허락도 안 받고 주방장을 맡겨버린 걸. 네. 예. 우리 업보죠. 예. 좀 이야기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처음에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가 그러면 남편분이 사랑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 나 그러면 아빠도 아니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왠지 그냥 도련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이게 예. 스케줄을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있으라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만들어서 본인의 시간을 온전히 주고 아이들이랑 뭐 2시간을 뭐 갖는다든지. 근데 지금 오드리가 일요일날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주중에는 그러면 100% 다남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요? 주중에는 오드리가 다 하고 네. 일요일 하루를 그러면 온전히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남편분이 일요일날 3명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이 3명이 연령대가 다양한 3명을 동시에 본다라는 건 남편분이 일요일마다 어린이집 체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치죠. 관심도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어린이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은 일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쭉 사실은 재작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를 저랑 함께 제가 이제 일을 했었고 그때는 더 많이 양자였었는데 그러면 양자로서 네. 부모 안에서 이혼 위기를 그때 겪은 거고 이혼 위기를 겪으니까 좀 바짝 돌아왔었죠. 네. 익숙하지 않은 일은 아닌데 지금 쭉 일요일만 이렇게 일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일요일을 놓치지 않은 적은. 저는 그러면은 하다못해 1년을 주 양육자로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저는 그거죠. 일단은 아까 전에 오드리가 남편분에게 온전하게 자유를 일단 준다 해서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별로 큰아이가 좀 컸을 때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9살. 그러면서 큰아이만 잠깐 시간을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랑. 큰아이만. 그러면 남편분이 되게 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네. 걔는 혼자서 다 할 텐데. 그치 뭔가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그러면은 둘째, 셋째가 따로 있고 큰아이만 함께 있다 했을 때 나중엔 또 둘째만 잠깐 같이, 막내만 같이. 그러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야 훈련이 되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주양육자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오드리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시간 동안 충실하게 안 했다면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억지로 끙끙대며 참는 시간을 그만큼 보낸 거지, 진지하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큰아이보다 둘째가, 둘째보다 셋째가 더 힘들 거예요. 남편분 입장에서. 그렇겠죠. 지금은 거의 일요일날 그냥 큰아이한테 막내를 맡기고 이렇게 둘째만 케어하시는 게 아닐까. 문제가 있으면 계속 딸을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SOS를 이렇게 큰아이한테 물어보시면 일요일날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하겠지. 네, 그러시지 않을까. 참 진짜 힘든 얘기네요. 힘든 얘기 진짜. 맞아요. 오드리는 어디 사세요? 군포 살고 있어요. 군포에 계시구나. 군포에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대전으로 이사 가요, 다음 달에. 10월 달에. 네, 이번 달에. 12월이니까. 네. 그럼 이사를 아예 그냥 네, 다 같이. 가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전업을 하고 네. 남편 혼자서 이제 벌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부담을 좀 많이 줄여버려요. 그래서 네, 네. 음. 네. 그러면은 그 대전 쪽에 그러면은 그 시댁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남편분이요? 시부모님, 시아버지 사업. 네. 음. 그렇구나.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은 이 정도면 네, 이따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우기로 하고요.